안녕하세요. 탈북여성TV 이한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탈북여성TV 이한별과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땡땡땡이 없으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도 북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 세월이 또 우리 어머니가 정말 땡땡땡이 안 돼서 대학에 그렇게 원하던 평양에 있는 중앙미술대학에 갈 수 없었던 사연을 전해 듣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엄마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중학교 때 그 그림을 아주 열심히 그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리게 됐는지 또 얼마만큼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학교 때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학교 미술 서조에도 다니고 그다음에 시 미술 서조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학교 미술 서조 끝나면 그다음에 또 시 미술 서조에 가서 청년반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그 시간까지 계속 밤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실기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던 생각. 그럼 보통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서는? 제일 처음에는 기초 작업부터 시작해서 소묘라든가 그 다음에 인물화 그 다음에 석고를 넣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눈, 코, 무슨 발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밝기 그 다음에 그 명암 관계에 대한 그런 것도 공부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미술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그러면 빛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제 그림자는 어느 쪽이고 입체감이 나야 되니까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지 그거를 연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림을 그리는 걸 엄마를 닮아서 좋아하고 저희 오빠도 어머니를 닮아서 그림을 되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학교 때 오빠는 미술 서조도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때 음악 서조 다니면서 가야금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성악도 배우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서조는 안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탈북하고 나서 중국에 있을 때 혼자서 이렇게 만화 캐릭터랑 보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얘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또 저도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또 엄마 같은 경우에 그 금속건재 단과대학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미술을 살려서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금속건재 학교를 갔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미술대학은 중앙대학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입당을 못했으면 안 돼. 그래 점식에 그러니까 그 땡땡땡이라는 게 부모가 입당을 해야지, 당원이어야지.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중앙대학에 가려면 부모님이 북한에 충성된 그런 당원이어야지만 그 자녀들이 중앙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엄마가 그 대학에 진학할 때는 그때가 몇 년도였죠? 70년대 초. 그러니까 북한에서 70년대 초반에는 부모님이 입당을 못하면 당원이 아니면 대학교에 안 받아주는. 아유, 너무도 억울하네요. 그 수많은 북한의 인재들이 그렇게 대학에 가고 싶었을 텐데 그 평양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냥 지방에서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또 안타까운 현실들이 북한 내에는 존재합니다. 이게 남한에서는 저 시골에 살아도 정말 이게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능력만 있으면 좋은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고려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학비도 학교에서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성적 장학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인재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출신 성분이 좋아야지만 평양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아무리 평양에서 공부를 해도 출신 성분이 좀 딸리면 지방으로 배치받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7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부모가 입당을 했는지 당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학교를 못 갔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번은 우리 탈북민 인권 침해 조사를 할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도 그 나이가 어머니 또래 되는 분이셨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똑똑하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대학교에 가려고 제가 시험도 봤는데 실력이 되게 좋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갔냐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당원이 아니어서 못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세대에는 몰랐던 일들이 과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성분제도. 북한의 성분제도는 이게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정말 출신 성분, 북한에 충성된 당원들의 자녀였지만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이 너무도 끔찍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같은 탈북민인데 평양에서 온 탈북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의 함흥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피자, 돈가스 이런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온 친구였어요. 평양에서 살다가 온 친구였는데 아무나 해외 식당으로 안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그 평양에서 아마 뽑아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평양에 있을 때 치킨이나 돈가스, 뭐 피자 이런 것도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거를 들어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한국에 온 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래서 왜 후회가 되냐고 하니까 자기 부모님이 북한에 그렇게 계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너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도 너가 한국에 왔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먹고 또 좋은 학교도 가고 잘 지내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하는 게 자기는 평양에 있을 때도 잘 먹고 또 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평양에 계속 살면, 그러니까 해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좋은 대학도 다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잘 먹었는데 우리가 그때 뭐 돈가스 같은 걸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북한에는 돈가스도 없고 치킨도 없고 막 그렇잖아, 피자도 없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야, 우리는 피자랑 치킨이랑 돈가스 먹었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지방과 평양의 차이가 너무도 극심합니다. 심지어는 평양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우유를 준다는 거예요. 빵과 우유를 준대요. 근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빵과 우유는 거 사고 쩔쩔 굶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2시나 그때 집에 가야지만이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배고팠었어요, 학교 다니면.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별다른 세상이구나. 평양은 진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북한 내의 외국이구나라는 거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수도와 지방 사이의 차별도 너무 심하고 서로가 너무도 다른 그런 경험을 하니까 지방에서 산 사람들은 정말 너무도 인권이 침해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렇게 차별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니까 우리는 평양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뭐 피자나 치킨이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또 정말 평양에서도 못 먹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시즌 B 시즌 월드스타 B의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다가 거기에 퀴즈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퀴즈에 응모했는데 당첨이 돼서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랑 이런 거 받고, 깡!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엄마랑 같이 그래서 오늘 먹어볼까 해요. 그리고 이거 양파깡도 받았고요. 무슨 김치 사발면도 받고. 이 새우깡이 또 있는데, 아니 이게 새우깡이 새우깡이 2가지예요. 하나는 매운맛이고 하나는 튀기지 않고 구운 스낵으로 해서 매운맛하고 이렇게 순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깡도 있고요. 홈런말도 받았어요. 아니
아이고 세상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갑자기 월드스타 비한테서도 이런 거 받고 이렇게 시즌 B 시즌 이렇게 그 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을 이렇게 메고 나중에 다닐 겁니다. 이렇게 젓가락까지 넣으셨어요. 라면 먹으라고. 가끔 이걸 먹고 배고플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진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 중에서 드셔보고 싶은 거. 옥수수가?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네, 오늘 한번 어머니와 함께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옥수수깡이 농심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단맛과 짠맛이 단짠맛이네요. 엄마는 단 거 좀 그렇잖아. 당뇨가 있어갖고. 맛있다. 근데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 먹기에는, 어른들은 좀 단맛 싫어하는 분들은 좀 그런데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너무도 좋은 맛인 것 같아요. 단짠맛. 맛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먹으니까 콜라 먹고 싶어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콜라를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탈북민들 중에 중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콜라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 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모여 앉았는데 이게 콜라가 술인 줄 알고 갑자기 딱 콜라를 마시더니 취한다 이랬대요.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 그거 술 아니야, 그거 음료야 해서 다시 계속 먹었는데 취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정말 이런 거는 마트에 가면 진짜 흔하게 꼭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마트에 가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과자들, 우리는 차별 안 당하고 누구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와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눌까 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여성TV 이한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